솔직히 다 제치고 상해 노출이니 뭐니 하는 것보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세 번 다시 재생해서 보고 여러분 상품에 바로 적용하세요. 아무리 좋은 건물 지어봐야 지역이 산골짜기라면 집값이 저렴하듯이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가져와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여러가지 신경을 쓴다 해도 판매 위치를 잘못 설정하면 판매가 한 개도 안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마침 강아지를 키워서 강아지 울타리를 구매하게 됐는데 이 키워드로 상품명을 직접 정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쿠팡은 살짝 다릅니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상품명을 바꿔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도 보시면 도움이 되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매번 상품 등록할 때마다 스트레스 때문에 미치려고 하죠. 뭐가 맞는지 틀린지조차 알기 어려운 것들이 많으니까요. 네이버도 이런 거를 정확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고민하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띄어쓰기를 다 띄어야 하는지, 혹은 몇 개는 또 합쳐놔야 하는지, 단어의 앞뒤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키워드는 몇 개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판매를 하다가 상품명은 또 언제 바꿔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순위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그럼 매출도 떨어지고 돈 못 벌 텐데 라는 걱정거리만 생기잖아요. 솔직히 저도 너무 헷갈렸어가지고 이 영상을 준비하려고 진짜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적용해봤어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매번 머리가 핑 도는 상품명을 10분 만에 종결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상품명을 등록해야 하는지, 언제 상품명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상품명을 짓기 위한 순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요. 1번 키워드 수집, 2번 구매 전환에 가까운 키워드 선별, 3번 포지션 선택해서 얼만큼 팔 건지, 자, 그리고 4번 띄어쓰기를 통해서 알고리즘에 맞게 상품명을 완성시키는 거. 자, 이렇게 4가지 전부 네이버에서 무료로 끝낼 수 있습니다. 아이템 스카우트 판다랭크는 쓸 생각하지 마세요.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이 2개 플랫폼 전부 다 현재 지금 데이터가 아닌 과거 데이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수많은 네이버 정보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외부 플랫폼이 받아갈 수 있을까요? 소비자가 어디서 구매했는지 추적도 제대로 안 되게 막아둔 네이버인데, 자,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이미 예전에 받아둔 데이터들이에요. 몇 개월 전인지 며칠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니까 나중에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이걸 못 믿으시겠으면 네이버 데이터랩과 타 플랫폼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솔직히 네이버에 직접 검색하는 이유는 상품 판매에 눈을 키우기 위함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 개씩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수집입니다. 이거는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돼요. 네이버에다가 네이버 광고 시스템을 검색하시고 저기 오른쪽 밑에 있는 키워드 도구를 클릭하세요. 자, 그리고 강아지 안전문, 강아지 울타리, 강아지 펜스를 조회하고 엑셀이 나온다면 이걸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자, 3개 제가 적은 키워드들은 판매할 상품명의 연관 키워드들을 보고 적은 거예요. 5개까지 적을 수 있는데 많이 적을수록 정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강아지 울타리를 팔 건데 고양이 울타리라는 단어를 넣거나 강아지 용품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나올 연관 키워드들이 비정확하게 든다는 거예요. 전 1개만 적고 엑셀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추후에 바이럴 마케팅 쪽을 하신다면 일부러 1개만 뽑기도 해요. 관여도가 먼 곳부터 해서 전부 키워드를 먹기 위해서인데, 예를 들어 강아지 울타리라는 쇼핑성 키워드 뿐만 아니라 강아지 인식표라는 전혀 상관없는 키워드가 나와도 강아지 울타리를 사게끔 유도하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아지 인식표를 사는 사람은 강아지를 잃어버릴까봐 걱정인 사람들이겠죠. 자, 그러면 집에서 뛰쳐나가는 1차적인 요소 또한 니즈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인식표를 검색한 사람에게도 강아지 울타리라는 상품을 홍보해서 구매 유도를 하는 형식입니다. 솔직히 이건 좀 심한 내용이라서 나중에 한번 다시 다뤄볼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엔 아까 다운받은 엑셀을 키고 이제 두 번째인 구매 전환에 가까운 키워드를 선별합니다. 이것 또한 네이버 쇼핑 검색을 이용하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월간 검색수 PC와 모바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삭제해줍니다. 그리고 딜 안에 는 B2 플러스 C2를 누르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는 슬래시를 맨 밑에까지 쭉 당겨줍니다. 자, 그럼 PC 플러스 모바일 합성된 총 검색량이 나와요. 자, 이제 이대로 필터를 클릭한 다음에 내림차순을 누르고 필터 화살표를 누른 다음에 보다 큰, 그리고 1000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1000보다 큰 키워드만 검색됩니다. 1000보다 큰 거를 입력하는 이유는 1000 아래인 검색수는 솔직히 그만큼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키워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는 진짜 여러분의 상품과 접촉 포인트가 가까운, 즉 구매 전환이 높은 키워드들을 선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안전문은 사람인 아기를 위한 것인지 고양이를 위한 것인지 강아지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접촉 포인트가 먼 단어예요. 구매 전환이 멀다는 거죠. 자, 어떤 게 접촉 포인트가 가까운지 모르겠다면 키워드를 전부 검색한 다음에 같은 카테고리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상위 노출 1위에서 3위 판매자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광고를 제외하고 1, 2등이 아기를 위한 안전문이네요. 하지만 3등은 반려동물용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체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5개 정도가 나왔어요. 이거를 전부 다 검색해 줍니다. 이렇게 검색한 결과 안전문 1, 2등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생활, 건강, 반려동물, 리빙 용품, 안전문으로 전부 다 같은 카테고리입니다. 상품 등록할 때 이걸로 카테고리를 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이에요. 포지션 선택, 얼만큼 팔 건지입니다. 자,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세부 키워드에서 1등을 먹는 전략, 아니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대형 키워드에서 파일을 살짝씩 나눠 먹는 전략. 전 개인적으로 첫 번째 전략 한 다음에 상품명을 점점 대형 키워드로 한 개씩 바꿔갈 것 같습니다. 처음 메인 키워드가 리뷰수 1000건이 넘는다면 바로 진입하기 좀 부담스러워요. 그만큼 뚫기 어렵다는 거죠. 차라리 검색량이 작은 서브 키워드부터 키워가지고 리뷰수와 상품 척수를 쌓고 나중에 메인에 대형 키워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형식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브랜드명 플러스 후킹성 문구 플러스 메인은 좀 적은 키워드, 소형 키워드, 중소형 키워드. 자, 그 다음 서브 이런 식으로 지으시면 됩니다. 자, 진짜 다 왔어요. 마지막이에요. 자, 4번 띄어쓰기를 통해 알고리즘에 맞게끔 상품명을 완성시키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키워드를 단순히 나열해 볼게요. 강아지 울타리, 안전문, 강아지 펜스, 강아지 안전문, 펫도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를 다 형태소마다 띄어쓰기를 해야 될까요? 그래야 알고리즘이 많이 잡아주니까? 네, 아닙니다. 무조건 띄어쓰기를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강아지 울타리, 안전문. 이거는 강아지 울타리, 강아지 안전문, 강아지 울타리, 안전문 이렇게 3개를 잡아주겠죠. 자, 반대로 강아지 울타리, 안전문, 강아지 울타리, 강아지 울타리, 안전문 이렇게 2개를 잡아줄 거예요. 아, 무조건 3개를 잡아주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자의 강아지 울타리인 경우와 후자의 강아지 울타리인 경우 어떤 게 검색 점수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붙어있는 단어인 강아지 울타리일 겁니다. 이건 알고리즘이 한 번만 검색하면 되는데 강아지 울타리는 룰렛을 한 번 더 귀찮게 돌려야 검색이 되니까요. 그 전 영상에서도 말했듯 네이버는 소비자가 검색했을 때 정확하게 원하는 상품이 나오길 바란다는 적합도에 대한 점수가 큽니다. 그렇게 무작정 띄어쓰기를 하고 안 하고는 어떤 키워드에 중점에 두고 키울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띄어쓰기를 한 다음에 모든 서브 키워드를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상품이 조금 키워지고 리뷰수가 쌓인 다음에 하면 돼요. 이것도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진짜 메인 키워드를 중소형 키워드 1등으로 키우고 싶다면 메인 키워드는 따로 띄어쓰기를 하지 말고 그대로 적으세요. 강아지 울타리, 애견, 펜스, 강아지 안전문 이런 식으로 강아지라는 단어가 중복된다 해도 말이죠. 브랜드명 플러스 후킹성 문구 플러스 메인 플러스 서브 이런 형식이에요. 자, 예시를 2개로 볼게요. 펫도어라는 키워드는 한 달에 5,400 정도고 강아지 울타리는 한 달에 25,00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품을 직접 검색한 다음에 1등을 살펴보니까 펫도어는 하루 1건에서 2건 정도 판매가 되고 강아지 울타리는 하루 27건씩 판매가 되네요. 자, 그럼 이제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소형 키워드에서 1등을 먹기. 제가 처음에 중소형 키워드에서 1등을 먹으려면은 이렇게 이름을 지을 것 같네요. 남대창, 길이 조절, 펫도어, 강아지, 펜스, 울타리. 메인 자리에 중소형 키워드가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대형 키워드에서 파일을 나눠 먹는 형식이에요. 남대창, 길이 조절, 강아지 울타리, 펫도어, 강아지, 펜스. 이거는 메인 키워드 안에 대형 키워드 25,000건이 들어가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리뷰수를 좀 쌓았으면은 메인 키워드에서 1, 2등을 잡았다라면 서브 키워드를 하나씩 추가해주고 메인 키워드에 대형 키워드를 넣을 수 있습니다. 남대창, 길이 조절, 강아지, 울타리, 펫도어, 펜스, 안전문, 케이지. 이번에는 강아지 울타리를 띄어쓰기까지 했죠. 이게 완전히 최종 키워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길이 조절을 넣은 이유는 쿠팡의 한 개 제품 말고는 현관문에 놓을 수 없는 길이로 짧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후킹 리즈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실제로 반품 후에 추가 연장 울타리가 있는 걸로 재구매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 정하는 게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진짜 고생하셨어요. 이해하기 어려웠을 텐데 여러 번 곱씹으면서 돌려보세요. 메인, 서브, 대형, 중소형 키워드가 헷갈릴 텐데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펫도어에서 1등을 먹고 판매량과 리뷰수를 쌓은 다음에 강아지 펜스 1만 혹은 강아지 안전문 1만에서 강아지 울타리 25,000이라는 대형 키워드를 메인 키워드에 메인 자리로 바꿔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상품 등록법과 상위 노출 방법은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참고해서 보세요. 아, 그리고 브랜드명 플러스 후킹성 문구 플러스 메인 서브 형식을 드렸을 때 브랜드명을 다는 건 본인 선택입니다. 후킹성 문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구를 적었을 때 판매량이 더 높을지 적을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브랜드명은 2가지 이유가 있어요. 1번은 외부 유입을 통해서 끌어오는 마케팅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2번째로는 내 상품에 가치를 더하고 싶을 때인데 이 2가지 중 한 개라도 취하고 싶다면 브랜드명을 만들어서 적으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참고 영상도 제가 따로 달아드릴게요. 자, 결국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 상위 노출은 수많은 마케팅 방법 중 한 가지일 뿐입니다. 이것도 하고 외부 유입 마케팅도 하면 좋지만 더 돈을 벌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을 제치고 나서 이게 무조건 1등인 것처럼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저번에 찍은 영상이 3위를 한 만큼 스마트 스토어의 상위 노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지만 그 외에 수많은 외부 유입 마케팅인 지식인, 블로그, 카페, 퍼포먼스 마케팅, 그 외 커뮤니티 마케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고정 댓글에 단톡방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돈이
돈이 되는 정보를 얻어가세요. 제가 부어럭 6기 오프라인 그룹 컨설팅도 모집 중이니까 꼭 한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추가로 나중에 무료 프로그램도 제가 배포한다 그랬으니까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뿌릴 거예요. 오셔서 꼭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르시는 거 있으면 댓글에다가 한 번 더 저한테 적어주시면 제가 하나씩 살펴본 다음에 댓글을 달아드릴게요. 진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